디자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디자인과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디자인의 정의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디자인이라 하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래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라는 게 디자인의 성립 요건 이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관로 물품에 보면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는데 옛날에는 물품 전체로만 보호했어요. 일부분은 보호를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그 구두 같으면은 뭐 뒷굽이라든지 그다음에 병 같으면 뭐 병의 주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호가 안 됐어요. 그냥 병 아니면 뭐 뭐 양말 같으면 양말, 구두 같으면 신발이면 신발 이렇게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 형태는 뻔하단 말입니다. 대충. 그럼 뭐냐?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디자인적 변화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그 변화가 생기면 전체만 보면 유사할 수가 있어요. 등록 못 받는데 부분적으로는 비유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유사라는 부분이 선행하는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면 등록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딱 보면 이제 병의 주동이나 이런 부분이 물품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요부를 차지한다 하면 지금은 물품의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체 같은 경우는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맞죠? 글자 자체. 근데 이게 글자도 보면은 폰트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물품성이 없어서 등록 안 했는데, 야, 글자 서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왜 보호를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물품성은 조금 요건을 완화시킨 거예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체, 서체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홈페이지 만들거나 뭐 홈페이지 제작 회사에다가 의뢰를 맡기면 그 홈페이지 제작 회사가 폰트가 유료 폰트인 그러니까 유료 폰트라는 거 이제 저작권이 그 이제 뭐 공유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풀어놓은 게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 폰트를 받아가 쓰면 문제가 생겨. 그 저작물 침해거든요. 저작권 침해. 아니면 디자인 서체 등록 받아놓으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고장을 받아요. 법률회사로부터. 이 법률회사는 요즘 뭐 전문직들이 다 이제 뭐 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 정글에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부 법무법인에서 뭐 저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서체도 뭐 그 저작물에 포함되는데 요걸 가지고 저작권자들한테 그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요거 이제 침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소송이나 경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럼 돈은 이러면 돈은 안 받겠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뭐 소송이나 아니면 경고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거기서 몇 프로 달라 하니까 저작권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봐라 이러는 거. 그럼 막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제 의뢰인만 해도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이 서체를 경고장을 날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뭐냐면 그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 있죠. 아니면은 내가 직접 뭐 폰트를 다운받아서 썼다 어디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제작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도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겁니다. 각각. 그런데 이제 뭐 홈페이지 제작 회사가 알아보는데 없어진 데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다 물려줘야 돼요. 그 연대 책임이니까. 그 이제 그 법무법인에다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은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얼마에 합의봐야 될지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요 서체는 정상적으로 그 내려받으면 돈을 주고 사면 한 120만 원이다. 자, 120만 원인데 그거보다 싸게 합의를 하면 그거를 유료로 구입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보다는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그게 한 120만 원짜리다. 유로 서체가. 그러면은 이제 한 150만 원이나 130에서 150 뭐 이렇게 합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서체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료 폰트를 받아가 쓰셔야지 글자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저작권이 있는 그런 걸 받아가 내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신미성을 디자인의 성립 요건으로 한다.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과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디자인을 보호. 디자인 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자, 등록이 된 디자인이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그 등록된 디자인만 보호를 합니다. 등록 디자인에 관한 독점권을 권리자에게 부여. 이게 독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허락 없이 배타. 그래서 미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보호해줘야 또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그거 이제 제품에 적용하고 그래서 수요를 일으키면 산업 발전이 이바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디자인 보호법은 외관상 미감을 느끼게 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디자인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산업재산권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성립 요건 하나 볼 건데 물품성, 독립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아까 말씀드렸죠. 부분 디자인하고 글자체 서체는 물품성에 대해서 완화 또는 예외를 둔 규정입니다. 원칙은 물품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품이면 어떤 물품이 있어야 돼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고정된 형태가 있어야 돼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 따라서 뭐 액체라든지 이런 거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디자인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액체를 담는 용기, 자, 요런 용기, 요거는 보호가 됩니다. 왜?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미성, 자, 미적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있어야 디자인으로서 성립된다. 단 물품성에는 일부 완화나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의 디자인으로서 성립 요건을 다 갖췄지만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 특허법에서는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래가지고 산신진인데 디자인은 공신창이라고 해요. 공업성, 신규성, 창작 용이성을 공신창 이렇게 세 개를 두는데 뭐냐? 공업성은 산업보다는 조금 공업이 작은 부류입니다. 맞죠? 산업이 큽니까? 공업이 큽니까? 농업도, 임업도 포함이 다 되는 게 산업인데 공업은 그런 걸 포함 안 하잖아요. 그죠? 디자인 보호법 제도가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데 공업적 방법에 의해서 동원 물품의 양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허는 1회 만에 실시라도 괜찮은데 이거는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동원 물품에. 그래서 공업적 방법, 자연물이나 순수 디자인은 등록이 안 됩니다. 한 개 딱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디자인 보호법으로서는 보호가 안 된다. 왜? 공업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신규성은 설명 다 드렸죠? 새로워야 됩니다. 디자인이. 새롭지 않은 디자인은 창작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이에 유사한 디자인도 등록 안 됩니다. 자, 그 신규성 상실에 대해서 특허법에서도 설명했죠. 본인에 의해서 출원 전에 공개하는 것도 내 권리를 안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공지예외 주장 출원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원칙이 공지예외 주장 출원을 하지 않는 이상 자신에 의한 공지 행위는 본인의 출원 디자인을 거절할 수 있는 공지 자료가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보면 이제 그 크라운 콘칩 사례인데 어떤 거냐면 요게 크라운 콘칩이에요. 요 포장지 디자인. 포장지도 물품입니다. 그래서 요 포장지 디자인인데 요게 오리온 콘칩. 요 보십시오. 여기 이게 콘칩에다가 옥수수 그려놓고 옥수수 그려놓고 콘칩 있고 콘칩 있고 군옥수수 있고 군옥수수 있고 콘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크라운이 어떻게 했느냐. 89년에 출시했는데 10년 지난 99년 10월 과자 포장지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이, 자, 요게 등록을 받은 거 왼쪽이, 오른쪽 콘치 오리온이 어떻게 했느냐. 2005년 유사 포장 제품을 팔았어요. 출원한 게 아니고 팔았어요. 자,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물품도 보지만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면 권리가 미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크라운이 오리온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자 오리온이 크라운 과자 포장 디자인으로 무효 심판 청구했다. 왜? 신규성 상실. 99년 1월 전에 이미 출시를 했다. 너가. 그는 등록 안 받겠다. 만인의 공유재산으로 풀겠다는 의미다. 요렇게 한 거예요. 그 결국 심판 결과 어떻게 됐냐. 요 앞전에 10월 전에 공개된 거 하나만 입증해도 됩니다. 99년 1월 방송 광고로 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죠.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서 신규성 상실로 해서 등록 무효됐다. 여기 팝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걸로는 구별 안 돼. 위에 이제 뭐 크라운하고 오리온 이런 걸로 구별해서 사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신규성이라는 요건입니다. 공신창, 창자성, 오타가 났네요. 창작적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보호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제한합니다. 독점 배타적 효력을 부여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창작적 가치가 없는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래서 이 보면 뭐 첨성대 에펠탑 이런 거 안 돼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미 그죠? 널리 알려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용의 창작 가능으로서 거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불가 디자인. 이것도 뭐 그 상표법에서 설명한 거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의 국기, 훈장, 뭐 공공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이런 거는 해주면 안 되겠죠. 뭐 국가기관의 표장의 존엄성을 확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의 어떤 신용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소양속에 반하는 건 뭐 외설스럽거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디자인 이거는 이제 공소양속에 반한다고 해서 등록 안 해줍니다. 자, 타인의 업무와 관계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상표에서 설명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타인의 유명 상표와 혼동이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 슬리퍼 안에 샤넬 마크가 있잖아요. 로고가 이렇게 있으면 타인의 업무와 관련 이 자체는 디자인이죠. 디자인. 슬리퍼라는 물품에다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이렇게. 근데 이게 샤넬 마크가 있으니까 샤넬사하고 무슨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등록 안 해줍니다. 상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품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불가피한 형상.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표도 입체적 상표가 있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상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라볼라 안테나 디자인도 이런 건 등록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독점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창작 시 고려사항을 보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데 내가 디자이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물품이 잘 팔릴 수 있느냐 이건 뭐냐. 1번 독창적이어야 되죠. 룩 디퍼런스. 당연하죠. 그래 뭐 신규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창작성도 그 확보될 수 있죠. 그다음에 감성적 욕구 충족. 그 오감 아니라 육감, 교감. 그러니까 뭐 애플도 그렇고 다 이게 뭐냐면은 전자 제품이지만 기업의 어떤 그게 있습니다. 로열티를 발휘할 수 있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있어요. 교감을 합니다. 수요자들이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그 플랫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기꺼이 애플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품이 아주 특출나고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낀다고요. 교감을 시키는 제품. 그런 제품들이 오래가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 디자인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제품을 디자인이 좋다고 샀는데 너무 불편해 사용하기. 그러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디자인은 반드시 기능성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 엔지니어는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디자인은 형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좋게 만들었더만 자동차가 엉망이야. 그냥 기능만 좋게 만들었더니 디자인이 또 엉망이야. 그냥 둘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엔지니어 시대에서 요즘 제품의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뭐 다른 뭐 쌍용 자동차나 뭐 거의 뭐 비슷해요. 그럼 뭐냐? 처음 소비자들이 딱 보는 거, 디자인이 어떤가? 그거부터 봅니다.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하고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요즘 그렇게 만듭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그 우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코어를 통해 만듭니다. 요즘은 뭐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외국의 뭐 페라리나 뭐 이런 유명 디자이너들을 섭외해가지고 아주 그 디자인을 좋게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요즘은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고유 이미지 구축, 고객 충성심 유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교감하고 디자인 철학이 있어야 돼요. 기업 철학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수혜자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체성이 있어요. 뭐 제품, 뭐 제네시스 브랜드도 그렇고 뭐 아니요 샤넬, 루이비통, 그다음에 뭐 포르쉐, 페라리 다 그 보면 정체성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디자인 출원하면 심사를 합니다. 공개 신청 공개 안 해줍니다. 디자인은 출원처는 1년 6개월 지나도 공개 안 합니다. 등록되면 등록 공고 해가지고 공개되고 아니면 왜 뺏길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데 일부 무심사가 있어요.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등록이 됩니다. 이게 뒤에서 볼 건데 심사에서 자 일로 왼쪽으로 가면 등록 결정 등록 요건 만족했구나. 오른쪽 가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불복 가는 거고 오른쪽은 등록 결정되면 돈 납부하면 등록 공고되고 등록원부에 기재되면 20년간 보호됩니다. 요 등록 공고됐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심사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등록 요건을 따지지 않고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공정위 이의신청을 통해서 하죠. 이의신청 넘어가면 무효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하자 있는 권리를 미리 이제 제거하거나 아니면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 보호 제도가. 자, 디자인 보호법 관련 주요 제도를 볼 건데요. 아까 말했죠. 부분 디자인. 물품 전체가 아닌 물품의 특징적인 일부분에 미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디자인적 요소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보호의 실익이 있어서 이걸 보호 제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 주둥이, 양말의 앞부분, 뭐 자동차의 전조등 형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엉망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그죠? 우리나라도 다 뺏겨서 미국 거 뺏기고 일본 거 뺏기가 성장해가 지금은 이제 뭐 세계 특허 4위에 대국이 되고 뭐 우리나라 거의 이제 기술 선진국으로 봐야 되겠죠.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뭐 가전이나 전자제품 등에서 뭐 조선 뭐 이런 부분들이 세계에서 뭐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국민소득도 3만 불이 넘고 이러니까 요 보면 자 가령 자동차의 전조등 이런 거 보면 유사하죠. 그죠? 전체로 봐도 유사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마티즈 이게 중국의 지리 자동차인가 맞나? 맞죠? 체리 자동차. 체리가 지리인가? 잘 모르겠네요. 요 보면 똑같아요. 근데 중국 법원에서 비유사 부분 디자인이 있어도 뭐 자동차 전지등 이라면 뭐 근데 부분 디자인 제도가 없어요. 그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야 요런 부분 다르지 않느냐? 요 본닛의 여는 부분 밑에 중국은 참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가 중국은 없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있는데, 그럼 이거 전조등 했으면 전조등 비슷하잖아요. 그럼 보호가 될 낀데 안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도 똑같은데 이것도 비유사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하여튼 좀 안타까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나 관련 디자인, 자기의 기본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도 함께 보호가 됩니다. 옛날에는 유사 디자인을 해가 기본 디자인의 권리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이 만약에 죽으면 유사 디자인, 관련 디자인은 다 죽어요. 이거는 등록 후 디자인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기본 디자인에 종속되는데 침해 문제 발생 시에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 분석을 명확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동일 범위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보호가 미치는데 유사 범위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막 유사한 범위에 관련 디자인을 딱 등록받아놓으면 유사 범위가 획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유사한 권리와 비교했을 때 권리 범위 분석에 명확함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죠. 기본 디자인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 디자인 소멸 시 관련 디자인도 같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관련 디자인 예시인데 이게 이제 뭐 아마 화장품 파운데이션 케이스일 거예요. 자, 보시면 전부 이제 하나의 디자인을 해놓고 전부 이제 콤팩트 요거 보면 다 달라요. 이게 유사 디자인으로 이렇게 등록받아 놓으면 제3자가 어떤 딱 하면 이것들 딱 보면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습니다. 확실히 권리 범위 분석할 때는 편합니다. 단 만약에 이제 1by 1에 있는 요 콤팩트가 기본 디자인이라면 요걸 공개가 죽으면 나머지 다 죽어요. 그게 찾아오면 출원할 때 과연 비슷한 디자인이 있으면은 다 기본 디자인으로 출원합니다. 그 심사관이 야 이거 뭐 1 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거니까 관련 디자인으로 바꿔라면 바꾸면 됩니다. 뭐 굳이 그거를 뭐 하나로 하고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냥 기본 디자인으로 나누어서 출원을 합니다. 그 심사관이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심사 디자인,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등록 그 심사를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무심사로 하면 물품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A, B, C, F3, 4가 예전에 있는데 과자, 의복, 그 다음에 뭐 친구, 사무용지, 포장지인데 직물지 들어갔고 화상 디자인 들어간 최근에는 보면 신발, 교재, 뭐 사무용품, 신변용품, 가방, 의복 이런 것들은 좀 유행성이 강해 보이죠. 이런 물품은 계속 확대 추세인데 18개 대분류에 속하는 6,200개 물품을 대상으로 무심사를 통해서 빨리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예전에는 한 2개월이면 등록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돼요. 일주일 만에. 빨리 해줍니다. 단 실제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기 때문에 등록 후에 권리 분쟁이 생기면 개인들 간에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저 무심사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 기간 2달인가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무효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행성이 강한 물품은 빨리 보호를 해줘야지 아니면 1년 만에 다 팔고 사라지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것들이 의복도 1년마다 변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무심사 디자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벌 물품, 한 벌이 동시에 사용되면 한 벌 물품 자체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3개잖아요. 이거 한 벌 물품인데 한 벌 물품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가령 하나 빠졌다 이런 동일 유사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한 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져오면 3개를 나누어서 출원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라도 사용되는 경우도 하나나 2개 사용되는 것도 잡아내지. 이렇게 출원했다가 3개를 한꺼번에 출원했다 1개만 사용하거나 2개만 사용하거나 못 잡아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벌 물품 디자인은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근데 뭐 반드시 한 벌이 동시에 사용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벌 물품 디자인을 하면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3건 하는 것보다 한 건으로 하면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 디자인인데도 희망시 3년 이내에 디자인 내용을 비공개로 합니다. 왜? 너 뺏길 수가 있으니까. 예?
화상 디자인, 스마트폰 액정 화면의 아이콘, 위젯 있죠, 위젯.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통신 단말기를 물품으로 해가지고 물품류를 딱 그 류를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 명칭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콘을 딱 이렇게 기재합니다. 뭐 이렇게 화상 표시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위젯을 딱 그려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체 글자 뜻이죠.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 딱 이럽니다. 한글은 요렇게 날, 이 요거 있잖아요. 요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요거 맞게끔 그 폰트를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원합니다. 총 12자 한글은. 영문은 1, 2, 3, 4, 5, 6, 6자. 숫자는 마찬가지 6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출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게 등록되면 요 글자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자인 우선 심사. 디자인 무심사 물품 말고 심사 물품은 한 1년 정도 걸린댔죠. 근데 빨리 받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제3자가 내 디자인을 그 심사 대상 물품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 빨리 내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우선 심사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 벤처나 이노비즈 기업이거나 수출 촉진 뭐 공예 뭐 이렇게 뭐 방지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뭐 국가의 직무와 관련된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선행 디자인 조사 기관에다가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 디자인 조사 기관이 맡겨 보니까 특허는 지금 세계 업체인가 그러니까 저희 사무소 비용 빼고 33만 원 정도 드는데 디자인은 66만 원 달라더라고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쟁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최근에 한 건 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물론 뭐 그 제출하니까 한 2개월 만에 등록 받았습니다. 칫솔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도 신속 심사하는 제도가 있다. 심사 대상 물품에 관해서. 자, 디자인 해외 출원 저번에 설명했는데 특허는 1년인데 디자인은 우선권이라는 걸 판단 시점을 소급 받으려면 6월 1일에 해외 출원입니다. 우리 일국 출원일로부터 등록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디자인 보호를 하려면. 최근에 그 저희 고객이 키패드가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키보드 말고 요 옆에가 조이스틱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가는 뭐 3D를 통해서 뭐 저기 그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할 때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조이스틱 넣고 특정 그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별도의 키패드가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출원했는데 중국은 6개월 내에 나갔는데 미국은 필요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은 중국만 출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버전은 미국에도 출원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속지주의 원칙상 디자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특허는 1년이나 디자인 출원은 6월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